이번 달 로또 1등 주인공이 될 띠가 바로 원숭이띠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원숭이띠에게는 올해 천복성과 횡재성이 동시에 하늘에서 강림하며 대운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 시기라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운의 상승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완벽하게 교차하며 형성되는 삼재합운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평범한 숫자 하나도 천금의 복서로 바뀌고 우연한 선택 하나에도 하늘의 뜻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로또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주에 흐르는 기운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행의 흐름과 기운의 순환을 내 삶 속에 조화롭게 적용해야 진정한 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즉, 복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주에서는 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원숭이띠 여러분의 로또 1등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줄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 손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대운을 현실로 바꾸는 대박의 열쇠가 쥐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열쇠를 손에 넣을 첫걸음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1등 당첨에 대한 강한 소망을 댓글창에 꼭 남겨두시고 시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로또 1등 당첨운을 끌어당기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숫자와 음력 생년월일을 조합해야 합니다. 사주는 태어난 해, 달, 날, 시의 기운으로 인생의 물결과 재물의 흐름을 분석하는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 여러분은 음력 생년월일에 내재된 수리적 파동과 천간지지의 상생작용을 통해 횡재운이라는 특별한 문이 열릴 수 있는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리파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주의 리듬과 오행의 조화를 담고 있어 로또와 같은 일확천금의 에너지와 놀랍도록 공명하게 됩니다. 제가 매월 이 채널에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숫자는 단순한 행운의 번호가 아닙니다. 그달의 천기, 즉 하늘의 운행과 음양오행의 변화 속에서 형성된 우주의 기운을 해석하여 도출된 숫자들입니다. 특히 이러한 숫자들은 개인의 사주팔자, 그 중에서도 태어난 날과 시에 작용하는 비견, 식신, 재성 등의 위치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듯 행운의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음력 생일이 9월 16일이고 자녀의 음력 생일이 1월 6일이라면 그 숫자 조합에서 916이라는 연속된 에너지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채널에서 전달하는 숫자 중 일부가 이 조합과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중 어떤 분은 조상 제사를 지내던 날, 즉 조상과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간에 떠오른 숫자가 채널에서 전달된 추천 흐름과 일치해 그 주에 로또 당첨이라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댓글로 남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주에서 말하는 인연의 흐름에 따르면 가족 간에 흐르는 생년월일 숫자에는 아주 특별한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숫자 혹은 반복되는 일자의 숨겨진 상징성은 대물림되는 복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공개되는 숫자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음력 생일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무심코 지나친 가족 간 대화 속에서 숫자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신이 며칠이지? 엄마 생일이 8월 28일 아닌가? 이런 사소한 숫자 속에 천지인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단지 우연히 떠오른 것이 아니라 운명이 여러분에게 던진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수리 명리학적으로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질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숫자는 곧 기운이며 기운은 곧 결과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때 원숭이띠 여러분의 로또 1등 당첨운은 더욱 선명하게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월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 원숭이띠 이달 운세 영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숫자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방위의 힘은 단순히 나침반으로 가리키는 방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안에서 기는 특정한 경로를 따라 흐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천간의 경금이나 신금의 영향을 받아 특정 방향에서 흘러들어오는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말인즉 원숭이띠는 올바른 방향의 기운을 맞이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채널에서 매월 안내드리는 금전운 상승 방향은 단순히 동쪽, 서쪽 같은 방향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달의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복의 지점, 풍수적 관점에서 말하는 기운의 교차점입니다. 이 교차점에 위치한 로또 판매점은 말 그대로 재물운의 소용돌이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의 에너지는 천지인의 삼재가 조화를 이루어야 극대화됩니다. 그달의 사주에서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재기문이 열리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 로또 구매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치에 맞는 기륭 활용입니다. 단골 슈퍼나 동네 편의점보다는 그달의 운세 흐름에 맞춰 선택한 장소로 일부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준비한 복을 맞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자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숭이띠 시청자분은 매달 안내된 방향에 따라 판매점을 바꿨더니 매번 구매했던 번호는 변함없었지만 로또 등수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향은 기운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들어오듯 제복의 방향을 향해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재운은 스며들어옵니다. 더불어 이동수단도 함께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움직임 또한 하나의 기운이라 보기 때문에 자동차나 도보로 해당 방향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방향은 곧 타고난 명당의 기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 속 태어난 시간의 지지와 본인의 오행이 좋아하는 방위는 일치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로또 구매 방향을 정하면 기운의 흐름은 더욱 유연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본인의 생년월일과 조화를 이루는 방위의 로또 판매점을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복은 움직이는 자를 따른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꼭 채널에서 공개하고 있는 원숭이띠 이달 운세 영상에서 언급드린 그달의 재물운을 폭발시켜주는 방향을 로또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색깔만 바꿔도 당첨운이 크게 올라간다. 색은 단순한 시각 자극이 아닙니다. 사주에서는 색상을 단지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로 봅니다. 색깔은 곧 오행의 파동이자 인간의 기와 공명하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금의 속성을 지닌 띠로 그에 상응하는 색깔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재성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에게 특정 오행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달은 곧 복기가 깃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적합한 색깔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외부에서 흘러드는 금전운과 본인의 사주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놀라운 행운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화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금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색상으로 기운을 보충해야 하며 수의 달에는 금이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므로 그 색상의 활용이 곧 횡재를 유도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색상을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색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예컨대 머플러처럼 목 주변을 감싸는 방식은 기문을 여는 효과를 주며 이는 외부 기운과 접촉하는 주요 부위에 오행의 색을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손목에 찬 팔찌는 손의 기운, 즉 행동력과 연결되어 있고 속옷이나 양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색을 활용하면 은밀한 복기를 자극해 속에서부터 기운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는 운세적으로 말할 때 내면의 오행 활성화라고도 표현됩니다. 또한 색상은 단순히 개인의 의복이나 액세서리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로또를 구입하러 가는 날 들고 나가는 지갑, 손에 쥐는 핸드폰 케이스, 운전하는 차량 내부의 분위기까지도 해당 색상의 기운을 불러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형이 곧 길을 이끈다고 말합니다. 즉, 색이라는 시각적 형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수 있으며 로또 구입이라는 중요한 행위를 행할 때 색상이 지닌 기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주에 맞는 색상을 평소에 활용해 행운을 얻었다는 분들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을 새로 장만할 때 자신의 사주에 맞는 색상으로 교체한 후 2주 만에 큰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색은 곧 운의 파동이며 파동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색상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의 주도권을 잡는 지혜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은 매달 채널에 공개하고 있는 원숭이띠 이달 운세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해당 월의 오행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삶 곳곳에 세심하게 배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지만 의도된 변화가 뜻밖의 복을 불러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거실은 이렇게 해야 한다. 거실은 집안의 기운 중심이자 재물운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을 통해 외부의 기운이 내부로 들어오고 내부의 기운이 밖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이는 곧 집 전체의 운세 흐름이 거실을 통해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실은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서 오행의 기운과 어떻게 맞물리는가에 따라 운이 흘러들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거실 풍수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행재운도 덩달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과 깊은 인연이 있는 띠로 활동성과 민첩함을 상징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실에 정체된 에너지보다 움직임이 있는 소품을 두는 것이 기운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잔잔히 물이 흐르는 실내 분수는 수의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들이며, 이는 오행순환 원리에 따라 금의 기운을 더욱 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전하는 투명 소품은 빛과 기운을 순환시켜 공간 전체의 재물운을 자극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장식은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순환을 촉진시켜 재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아무데나 두어선 안되며 거실의 재물운 입구라고 불리는 기의 초입 지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제적은 복문이라고 부르며, 잘못된 배치는 오히려 기운을 어지럽히고 횡재운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배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본 채널에서 안내드리는 위치를 참고하시어 정성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거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복의 중심지이자 행운의 출입구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께서는 이 공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올바른 풍수소품과 배치로 대운의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이렇게 하면 로또 1등 당첨된다. 집안에서 가장 먼저 외부 기운을 맞이하는 곳, 바로 현관입니다. 사주에서는 현관을 기운의 초입이자 복의 통로로 간주하며, 그 공간의 상태가 집 전체의 재물운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기민하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금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현관의 기운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하자면 현관에서의 사소한 변화 하나가 원숭이띠의 횡재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관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청결, 둘째는 활기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현관은 귀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장벽이 되며, 특히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 기운은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운이 막히게 됩니다. 사주에서 기운은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하는데, 흐트러진 신발은 그 기운을 흐트리는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신발장은 항상 닫아두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여야만 재운의 줄기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생동감은 현관에 살아있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고요하고 무채색으로 침잠된 현관보다는 생기를 띤 장식이나 향기, 조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복운이 활짝 열립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 앞에 복을 상징하는 복자가 새겨진 그림이나 붉은 실로 매듭 지은 전통 복주머니를 걸어두면 그 자체가 길상의 상징이 되어 복기운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더불어 조명은 단순한 채광 도구가 아니라 기운을 밝히는 등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기운도 길을 잃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을 주는 전구를 설치하고 항상 켜질 수 있도록 센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명의 위치가 낮은 곳에 있으면 기운이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므로 시야 위쪽에서 부드럽게 내려오는 조명을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바닥 매트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바닥은 땅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그 위를 걸을 때마다 발바닥을 통해 복기운이 흡수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매트는 반드시 깨끗하고 원형이며 밝은 색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원형은 오행 중 금의 상징이자 원숭이띠의 본기를 활성화하는 기호이기도 하며, 밝은 색은 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현관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길상 기운이 스며든 상징물을 배치함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정화되고 상승하는 통로가 완성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현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현관의 기운을 바꾸는 일은 곧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비법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이제는 기다리는 운이 아닌 불러들이는 운의 시대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비법을 실천하시고 꼭 좋은 기운으로 대박 당첨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변 원숭이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함께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며 기운은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운을 드리고 있습니다.